한밤중 2시 은하정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들어온 이는 낡아빠진 감색 카디건을 걸친 초라한 노파였다. 백발은 흐트러지고 신발은 진흙으로 더러워져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붙잡으며 지금이라도 쓰러질 듯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저기요. 그녀의 갈라진 목소리가 고요한 가게 안에 울려 퍼졌다. 카운터 너머에서 준비 작업을 하던 요리사 김민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80세는 훌쩍 넘어 보이는 그 노파는 눈물로 젖은 얼굴을 떨리는 손으로 닦으며 필사적으로 말을 이었다. 배고프지만. 지갑도 핸드폰도 도둑 맞아서. 노파는 비척거리며 입구 근처 의자에 손을 짚었다. 민재는 황급히 주방에서 나와 노파를 부축했다. 그 순간 노파의 눈에서 새로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쩐지 민재의 가슴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퍼졌다. 이 노파를 어딘가에서 만난 적이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의 이름은 김민재 33세였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의 한적한 골목에서 운영하는 심야식당 은하정의 요리사로 이곳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다. 원래 그는 서울의 대형 외식체인에서 일했지만 전주의 박노인에게 가게를 물려받아 이제는 지역 단골들에게 사랑받는 작은 식당의 주인이었다. 그날도 한밤중 카운터 자리는 만석이었다. 택시기사 이재훈, 간호사 최수진,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이 민재가 만든 따뜻한 음식에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오늘도 계란말이를 부탁해요. 이재훈이 주문하자 민재는 알겠습니다라며 익숙한 손놀림으로 계란을 풀기 시작했다. 이 계란말이는 은하정의 대표 메뉴였다. 박노인에게 전수받은 비법 레시피로 육수의 배합부터 굽는 방식까지 세심한 정성이 들어갔다. 사장님, 이 맛은 어디서 배운 거예요? 최수진이 물었다. 전주의 박노인에게 배웠죠. 이건 절대 지키라고 몇 번이고 연습하게 했어요. 민재는 추억에 잠긴 듯 미소 지었다. 박노인은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사람이었다. 한밤중 2시가 지나자 단골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가게는 조용해졌다. 설거지를 하던 민재는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바람소리와 함께 들어온 이는 80세가 넘어 보이는 품위 있는 노파였다. 백발을 뒤로 묶고 낡은 감색 카디건을 걸치고 해진 천 가방을 들고 있었다. 노파는 입구에 멈춰 서서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어서 오세요. 민재가 인사하자 노파는 갈라진 목소리로 답했다. 죄송해요. 그녀는 말하기 어렵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지갑을 도둑 맞아서 돈이. 민재는 노파의 지친 표정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이런 한밤중에 고령의 여성이 혼자 돌아다니다니. 일단 앉으세요. 민재는 부드럽게 말했다. 따뜻한 차라도 마시면서 이야기 나눠요. 노파는 미안한 듯 그래도. 라고 말하려 했지만 민재는 괜찮아요. 이런 시간에 문 연 가게도 드물죠. 일단 진정하세요라며 의자를 내주었다. 카운터에 앉은 노파에게 민재는 따뜻한 보리차를 내밀었다.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감싸 안았다. 고맙습니다. 뭘 좀 만들어 드릴까요?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게 좋을 거예요. 민재가 말하자 노파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차만으로도 충분해요. 지갑도 핸드폰도 도둑 맞아서 가족에게 연락도 못했어요. 괜찮아요. 이런 시간에 제대로 밥을 드셔야죠. 하지만 노파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다.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 제안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밥을 드신 후에 가게 일을 조금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마침 설거지가 쌓여서 손이 필요했어요. 노파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인가요? 저 같은 게 괜찮다면 기꺼이. 고맙습니다. 저를 영순 할머니라고 불러주세요. 노파가 자신을 소개했다. 영순 할머니, 일단 이걸 드세요. 민재는 자랑스러운 계란말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계란을 풀고 육수를 더해 정성스레 구웠다. 영순 할머니는 그 손놀림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완성된 계란말이를 접시에 담아 고추장과 함께 내밀었다.
영순 할머니가 한 입 먹는 순간 표정이 변했다. 젓가락이 멈추고 눈을 감은 채 먼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낯익은 맛이네요. 마치 어린 시절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맛 같아요. 영순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맛있다고 해주셔서 기쁘네요. 민재는 대답했지만 그녀의 반응이 조금 이상했다. 처음 먹는 음식인데 마치 아는 맛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죄송해요. 너무 감정적이 됐네요. 영순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정말 맛있어서 옛날 생각이 나버렸어요. 식사를 마친 영순 할머니는 약속대로 설거지를 시작했다. 영순 할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민재가 걱정하자 괜찮아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녀의 손놀림에 민재는 놀랐다. 접시를 잡는 방식, 씻는 방법, 닦는 동작 모두 프로의 움직임이었다. 좁은 주방에서도 군더더기 없이 빠르게 설거지를 끝냈다. 영순 할머니 혹시 식당에서 일한 적이 있으신가요? 민재가 묻자 그녀는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네, 조금요. 하지만 옛날 일이에요. 그날 밤 영순 할머니는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도왔다. 돌아갈 때 민재는 걱정이 되었다. 영순 할머니 오늘 밤은 어디서 지내실 건가요? 괜찮아요. 어떻게든 해볼게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분명 곤란해 보였다. 민재는 결심했다. 영순 할머니 괜찮으시다면 내일도 와주세요. 도와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영순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내일은 준비 작업도 있어서 오후 3시쯤 와주시면 될까요? 네, 꼭 올게요. 영순 할머니는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며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민재는 그 뒷모습을 걱정스레 바라보았다. 다음 날 밤 영순 할머니는 다시 은하정을 찾았다. 어제 고마웠어요. 오늘도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녀의 제안에 민재는 흔쾌히 응했다. 사실 영순 할머니의 손놀림은 큰 도움이었다. 준비 작업 시간 둘만 남았을 때 민재는 용기를 내 물었다. 영순 할머니 어제 식당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손놀림은 프로였어요. 진짜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영순 할머니는 조금 쓸쓸히 미소 지었다. 사실 남편과 함께 한정식을 운영했어요. 여기서 차로 2시간 거리인 강원도 강릉의 바닷가 마을에서 바다소금이라는 가게를 50년간 했죠. 민재는 놀랐다. 바다소금은 강원도에서도 유명한 한정식집이었다. 반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영순 할머니가 말을 이었다. 가게도 닫고 혼자가 됐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보낸 이 전주로 돌아왔죠. 이 마을 출신이시군요. 내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여기 살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친척 집으로 보내져 마을을 떠났지만 그리워서. 영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사실 지갑과 핸드폰을 도둑 맞았는데 지갑엔 돈은 별로 없었지만 소중한 추억의 물건이 있었어요. 민재는 가슴이 아팠다.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네, 하지만 찾을 가능성은 낮다고. 영순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문을 닫은 후 민재는 제안했다. 영순 할머니 괜찮으시다면 2층 빈 방을 쓰세요. 전 오너가 살던 방인데 지금은 창고로 쓰고 있어요. 정리하면 충분히 지낼 수 있어요. 영순 할머니는 놀라며 그럴 순 없어요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민재는 대신 가게 일을 도와주시면 저도 큰 도움이 돼요. 솔직히 혼자서 한계가 느껴졌거든요라며 설득했다.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영순 할머니의 요리 실력은 진짜니까요. 그렇게 영순 할머니는 은하정 2층에 거주하며 일하기 시작했다. 일주일 뒤 아침 은하정 앞에 고급 현대 제네시스 차량이 멈췄다. 차에서 내린 이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긴 흑발을 뒤로 묶고 단아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불안한 표정으로 가게 문을 열었다. 실례합니다. 여기 80세 정도 되는 할머니가 일하고 계시나요? 준비 작업 중이던 민재가 고개를 들었다. 영순 할머니 말씀이시죠? 영순.
아재 할머니예요. 여성의 얼굴이 환해졌다. 저는 박지훈이라고 해요. 지훈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셔서 가족들이 다 찾고 있었어요. 어제 여기서 일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민재는 2층으로 영순 할머니를 부르러 갔다. 계단을 내려오던 영순 할머니는 지훈을 보고 멈춰 섰다. 지훈, 나 미안해. 걱정 끼쳤지. 할머니. 지훈은 달려가 영순 할머니를 끌어안았다. 왜 아무 말 없이 나가셨어요? 다들 걱정했단 말이에요. 영순 할머니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다. 셋은 카운터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민재는 커피를 내리며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사실은 영순 할머니가 입을 뗐다.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 지훈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내 첫사랑 태호라는 소꿉친구야. 영순 할머니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중학생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내가 우울해 있을 때 태호가 늘 위로해줬어. 영순이 웃는 얼굴이 보고 싶다며 매일 집에 찾아왔지. 하지만 친척 집으로 보내지면서 제대로 작별도 못하고 마을을 떠났어. 그 후로 70년 가까이 마음에 걸렸어. 지훈은 할머니의 뜻밖의 고백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아쉬운 게 태호와의 일이었어. 이제 80을 넘었으니 언제까지 건강할지 모르지. 그래서 다시 한 번만이라도 만나서 그때 고마웠다고 말하고 싶었어. 영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지갑과 핸드폰을 도둑맞아서 지갑엔 태호가 준 소중한 물건이 있었어. 칠석에 소원을 적은 단종이야. 영순이가 항상 웃을 수 있기를이라고 적혀 있었지. 지훈은 할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할머니, 그래도 이 은하정에서 일하며 민재 씨에게 친절을 받고 이상하게 여기 있으면 옛날 생각이 나요. 특히 그 계란말이는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맛과 똑같아요. 민재는 조용히 듣다 문득 떠올랐다. 박노인이 자주 전주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났다. 지훈 씨 직업이 뭔가요? 민재가 묻자 지훈은 요리 연구가예요. 할머니의 한정식집에서 수련했죠. 지금은 요리교실을 열거나 레시피 책을 내고 있어요라고 답했다. 대단하시네요. 영순. 할머니의 요리 솜씨가 지훈 씨에게 전수됐군요. 지훈은 쑥스럽게 미소 지었다. 할머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민재 씨 할머니를 여기서 일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가능하면 좀 더 여기 있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건강해 보여서 안심했어요. 민재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영순 할머니는 소중한 전력이에요. 그때 영순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태호는 지금 어디 있을까? 7월 7일 칠석이 다가와다. 은하정에서는 민재의 제안으로 단종이를 준비해 손님들이 소원을 적었다. 영순 할머니도 새 단종이에 소원을 적었다. 태호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날 오후 민재의 핸드폰이 울렸다. 경찰서였다. 김민재 씨죠. 도난 사건 관련해 범인이 잡혔고 도난 물품이 발견됐습니다. 민재는 급히 영순 할머니에게 알렸다. 영순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말인가요? 를 반복했다. 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 영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꼭 쥐었다. 지훈도 함께 동행했다. 경찰서에서 받은 지갑에서 영순 할머니는 소중히 오래된 단종이를 꺼냈다. 색바랜 종이에 어린애 같은 글씨로 영순이가 항상 웃을 수 있기를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거예요. 태호의 글씨. 영순 할머니는 단종이를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은하정으로 돌아온 민재는 문득 떠올라 2층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다. 박노인이 가게를 넘길 때 남긴 짐 속에 오래된 상자가 있었던 게 기억났다. 먼지 쌓인 나무 상자를 열자 사진 편지 그리고 한 장의 오래된 단종이가 나왔다. 민재는 단종이를 보고 숨을 삼켰다. 거기엔 태호가 영순이를 지킬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기를이라고 적혀 있었다. 민재는 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가 영순 할머니와 지훈에게 단종이를 보여주었다.
영순 할머니는 단종이를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했다. 이건 내가 적은 단종이야. 지훈도 놀라 이게 무슨 일이죠? 라고 물었다. 영순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칠석의 태호와 함께 단종이를 적었어. 서로의 소원을 간직하자고 했지. 그런데 이게 여기 있다는 건? 민재가 조용히 말했다. 박노인의 본명은 이태호였어요. 혹시 태호가? 영순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태호가 박노인이었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3년 전 가게를 저에게 넘기며 말했어요. 이 가게엔 소중한 추억이 많다고. 언젠가 그리운 사람이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영순 할머니는 흐느꼈다. 만나고 싶었어. 지훈이 노인은 지금 어디 계시죠? 라고 묻자 민재는 사실 전주 시내병원에 입원 중이세요. 고령이라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라고 답했다. 만나러 갈 수 있을까요? 영순 할머니의 간절한 물음에 민재는 물론이죠. 내일 같이 가요라고 약속했다. 그날 밤 은하정의 칠석 장식이 바람에 흔들리는 가운데 영순 할머니는 두 장의 단종이를 바라보았다. 70년의 세월을 넘어 마침내 두 단종이가 만난 순간이었다. 내일 드디어 만날 수 있어? 영순 할머니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깃들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은하정에 임시 휴업 팻말을 걸고 영순 할머니와 지훈을 전주시민병원으로 안내했다. 병실 문 앞에서 영순 할머니는 멈춰 섰다.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았지만 쉽게 열지 못했다. 괜찮아요, 영순 할머니. 민재가 부드럽게 말했다. 깊게 숨을 쉰 영순 할머니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침대에 누워있던 이는 분명 박노인이었다. 백발이 되었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새겨졌지만 따뜻한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다. 태호야. 영순 할머니의 목소리에 태호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다. 처음엔 초점이 맞지 않던 눈이 영순 할머니의 얼굴을 알아본 순간 크게 떠졌다. 영순이. 정말 영순이야? 만나고 싶었어. 태호야, 70년이나 늦어서 미안해. 영순 할머니는 태호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두 손이 굳게 맞잡혔다. 내가 오히려 널 찾지 못해 미안해. 태호 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늘 믿었어. 언젠가 꼭 만날 거라고. 민재와 지훈은 감동적인 재회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잠시 후 영순 할머니가 입을 뗐다. 태호야, 나 은하정에서 일하고 있어. 민재 씨가 만든 계란말이를 먹었을 때 낯익은 맛이 났어. 마치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맛 같았지. 태호 노인은 미소 지었다. 그 계란말이냐? 사실은 영순아. 태호 노인은 몸을 살짝 일으키며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다. 젊었을 때 너희 집 아침 식당에서 수련했었어. 영순 할머니는 놀라 아침 식당에서? 라고 소리쳤다. 내가 마을을 떠난 후요리사가 되려 했지. 너희 아버지가 운영하던 아침 식당에 찾아가 빌고 빌어 일했어. 3년간 거기서 살며 배웠지. 아버지 가게에서. 하지만 아버진 내 행방을. 태호 노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래 몇 번이나 물었지? 영순이가 어디 있냐고. 하지만 내 아버진 알려주지 않았어. 내 딸은 새 삶을 살고 있다. 잊고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했지. 영순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지만 요리 가르쳐줄 때는 늘 말했어. 이건 내 딸이 제일 좋아하는 맛이야. 특히 계란말이 할 때는 눈을 가늘게 뜨며 기뻐했지. 아버지답네. 영순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내 생각을 하면서도 태호에겐 말하지 않았군. 태호 노인은 말했다. 내 아버진 내게 말했어. 진짜 인연이라면 언젠가 만날 거다. 그때까지 이 맛을 소중히 지키라고. 그래서 내가 그 맛을 살짝 바꿔 완성한 게 은하정의 계란말이야. 그걸 민재에게 전수했고 민재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노인 그런 연결고리가 있었군요. 태호 노인은 계속했다. 영순이를 찾았었어. 친척에게 보내졌다고 듣고 찾아다녔지만 못 찾았지.
영순 할머니는 미안한 듯 말했다. 미안해 태호야. 사실 18세에 바로 결혼했어. 남편 집안이 대대로 운영하던 한정식집 바다소금을 도왔지. 성이 박씨로 바뀌었어. 그랬구나. 태호 노인이 놀랐다. 그럼 못 찾을 만했지? 난 영순이 성으로 찾았으니까. 영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정식집은 남편 집안 거라 내 이름은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 그땐 지금처럼 연락수단도 편리하지 않았고. 맞아. 태호 노인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도 이 마을에 은하정을 열었지. 언젠가 영순이가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지훈이 그래서 은하정이라는 이름으로? 라고 묻자 태호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에서 만나는 것처럼 언젠가 꼭 만날 거라 믿었으니까. 영순 할머니는 감동했다. 아버지의 맛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이어줬어. 태호 노인은 부드럽게 말했다. 영순아 이건 운명이야. 요리의 맛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이어줬어. 병실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70년의 세월을 넘어 두 사람의 마음이 마침내 하나가 된 순간이었다. 병실을 나온 후민재와 지우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셨다. 영순. 할머니는 태호와 더 이야기하고 싶다며 병실에 남았다. 놀라운 우연이네요. 지훈이 말했다. 아니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요. 운명일까요?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이 저에게 가게를 넘긴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영순 할머니가 올 거라 믿었겠죠. 지우는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재 씨도 이 운명의 일부였어요. 민재 씨가 은하정을 이어줬기에 할머니가 그리운 맛을 만난 거예요. 그러네요. 책임이 크네요. 민재는 쑥스럽게 웃었다. 지우는 말을 이었다. 사실 할머니의 한정식집에서 수련할 때 배웠어요. 요리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담긴다고. 기술만이 아니에요. 마음이 맛에 드러난다고. 맞아요. 민재가 말했다. 노인의 계란말이를 처음 먹었을 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이제 보니 영순 할머니를 향한 마음이 담겼던 거예요. 둘 사이에 잔잔한 침묵이 흘렀다. 민재 씨. 지훈이 입을 떼다. 사실 요리 연구가로 지내다 뭔가 중요한 걸 잊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할머니와 태호 노인을 보며 깨달았죠. 요리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거예요. 지훈의 눈엔 새로운 결심이 깃들었다. 괜찮다면 은하정을 도와도 될까요? 요리 연구는 계속하지만 손님과 직접 소통하며 요리하고 싶어요. 민재는 놀랐다. 하지만 지훈 씨는 서울에 사시잖아요. 전주에도 거점을 만들까 해요. 할머니도 태호 노인도 고령이시니 곁에 있고 싶어요. 민재의 가슴에 따뜻한 감정이 퍼졌다. 물론 대환영이죠. 영순 할머니도 기뻐할 거예요. 그날 밤 은하정은 영업을 재개했다. 카운터 안에는 민재 영순 할머니 그리고 지훈 세 사람이 서 있었다. 단골 이재훈이 옷의 직원이네? 라고 묻자 영순 할머니는 기쁜 듯 내 손녀 지훈이에요 라고 소개했다. 지훈은 서툴지만 열심히 손님을 맞았다. 그 모습을 보며 민재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문을 닫은 후 정리하며 지훈이 말했다. 민재 시온을 깨달았어요. 이 계란말이 맛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만들어준 맛과 똑같아요. 그렇군요. 네, 하지만 미묘하게 달라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전수한 아침 식당의 맛을 기반으로 했으니 같은 뿌리에서 갈라진 맛이겠죠. 민재는 생각에 잠겼다. 맛의 계승은 단순히 레시피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만드는 사람의 마음과 경험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같은 레시피라도 사람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요. 지훈이 말을 이었다. 그게 요리의 재미이자 깊이예요. 둘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며칠 후 지훈이 용기를 내 말했다. 민재 씨. 지훈은 얼굴을 살짝 붉히며 말을 이었다. 며칠간 같이 일하며 깨달았어요. 민재 씨와 있으면 마음이 편하네요. 요리에 대한 열정도 공유할 수 있고. 민재도 가슴이 뛰는 걸 느꼈다. 사실 지훈과 보내는 시간이 즐거워지고 있었다.
지윤 씨 사실 저도. 둘의 시선이 마주치며 마음이 통한 순간이었다. 주방 구석에서 영순 할머니가 조용히 둘을 바라보았다. 태호와의 약속이 이런 식으로 다음 세대에 이어지다니. 영순 할머니는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요리의 맛뿐 아니라 사랑까지 이어지는 것, 그것이 은하정의 진짜 기적이었다. 1년 후 칠석 은하정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이재훈의 축하 속에서 민재와 지윤의 결혼식이 치러졌다. 병원에서 달려온 태호 노인도 휠체어에 앉아 영순 할머니와 함께 둘을 지켜보았다. 영순 할머니는 연설에서 말했다. 아침 식당의 계란말이. 맛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이어줬어요. 내 아버지에서 태호에게, 태호에서 민재에게, 그리고 이제 지윤에게로 이어졌죠. 맛뿐 아니라 마음과 사랑도 모두 이어지는 거예요. 장례는 따뜻한 박수로 가득 차다. 그 후 은하정 메뉴에 새 요리가 추가되었다. 소금 계란말이였다. 연애 소원을 비는 젊은이들이 이 계란말이를 먹으러 오며 가게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식당으로 소문났다. 반년 후 지윤의 뱃속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초음파 검사로 딸이라는 걸 알자 민재와 지윤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이름은 은별로 해요. 지윤이 제안했다. 은하정의 별처럼 요리로 꽃을 피우는 아이가 되길 바라요. 영순 할머니와 태호 노인도 크게 기뻐했다. 33세의 가족을 얻은 민재는 주방에 서며 생각한다. 요리의 맛은 단순한 양념 배합이 아니다. 여기에 만드는 사람의 마음, 이어가는 사람의 사랑, 먹는 사람의 행복이 담긴다. 그 맛이 세대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오늘 밤도 은하정의 따뜻한 불빛은 전주의 한밤을 부드럽게 비춘다.